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증시와 테슬라 소식가 들어온 TV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었지만 테슬라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테슬라는 오늘 주가가 무려 3% 넘게 빠졌는데요. 월가가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테슬라를 살 필요가 있겠는데요. 10년 전 애플을 못 샀으면 역시나 테슬라에게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나스닥 23,200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오늘 1.15%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0월 10일 트럼프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이 음봉에 갇혀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었어요. 다만 좀 거래량은 아쉬운 편인데요. 자, 어쨌든 이 음봉을 뛰어넘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매크로 원인들이 작용을 했어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유가나 금리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도 60불대 초반, 10년물 국채금리도 4%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보다도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안정된 가운데 중요한 거는 역시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G2 국가죠. 미국과 중국이 10월 10일에 다시 한번 무역 전쟁에 불을 지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0월 17일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주었죠. 자, 실제로 어제 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30일에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확정적인 멘트를 해주었어요. 역시나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가 되자 오늘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가 맞습니다. 거의 3주가 넘게 이어지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번 달 첫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바로 9월 CPI 지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번 주 15일에 발표가 되었어야 됐는데 이게 금요일장 10월 24일로 연기가 되었었던 거예요. 일단 뭐 매크로 지표가 발표되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증시의 불안 요소가 하나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금상첨화로 이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놓는 게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죠. 전월 대비 수치도 예측보다 낮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수치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자, 특히 이 전월 대비 수치가 이전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CPI 지수 전년 대비 수치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3.1%였는데 3%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물가가 3%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3%대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뭐 최근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프로 보더라도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오늘 환호를 했고요. 전월 대비 수치 매우 중요하죠. 전월 대비 9월달 물가는 0.3%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측치였던 0.4%와 이전 0.4%보다도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최근 3년간 물가는 전월 대비 0.5% 이하만 상승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PMI 수치가 되겠어요. 자, 어제는 S&P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죠. 여기에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자, 모두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전 대비로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건데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자, 아직까지 이 코로나에 따라서 경제가 이렇게 급강하였다가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 지수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정치적 긴장 완화와 함께 CPI 지수도 낮게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음봉을 뛰어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이번 달 말에 있을 이 회담이 이 좋은 결과로 끝맺음을 맺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분이죠.
글로벌 자산시장 리딩 방장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좋은 결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좋았고요. 빅테크들도 좋았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만 유독 3.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금요일 3.4% 하락한 433.7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행인 점은 실적 발표 이후 다음 날 어제 장이었죠. 주가가 2.28% 상승하면서 큰 양봉이 나왔었어요. 이 양봉의 중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자, 아직까지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다른 빅테크들이 다 좋았던 반면에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요. 역시나 마진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과 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지만 EPS가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닝콜에서는 이제 이 로보택시의 동승자였죠. 안전운전자도 올해 연말이 되면 오스틴부터 없앤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좋은 소식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439불인데요. 금일 주가가 433불로 마감을 하면서 좋은 실적과 어닝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주당 순이익 즉 EPS가 예상치보다 7% 넘게 낮게 나오면서 이런 주가 반응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시선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리 블랙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3분기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왜 지지부진한지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3분기 EPS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서 단기적인 예상 즉 2026년 예상 EPS나 좀 더 중장기적인 2030년 예상 EPS가 모두 내려갔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프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 전이었던 10월 21일에는 2026년 내년 예상 EPS가 2.42불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게 2.29불까지 현재 떨어지면서 실적 발표 전보다 5.34% 내려왔습니다. 즉 이만큼 내려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2030년 장기 EPS도 마찬가지예요. 2030년 월가에서 예상하는 EPS는 8에서 9불대인데 실적 발표 전이었던 10월 21일에는 8.789불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8.6불까지 떨어지면서 약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즉 테슬라 EPS가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너무 이는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만들어낼 미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월가의 이러한 예상은 대부분 테슬라가 현재 펼치고 있는 사업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현재 테슬라가 실제 숫자로 찍어내고 있는 전기차 실적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슈퍼차저와 같은 실적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테슬라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이버캡이라든지 테슬라 세미트럭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의 가치는 전혀 이 그래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류 최대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한 명당 스마트폰 한두 대를 가지고 있듯이 향후에 이 옵티머스 로봇을 한두 대는 충분히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옵티머스 로봇은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할 것이고요. 스마트폰보다 우리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인류를 운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사이버캡 제품이 내년 2분기부터 대량 생산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미트럭도 내년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물류 운송을 편리하고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현재 수준만 나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보면 다르죠. 현재 앞서 보셨듯이 EPS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분기부터는요. 테슬라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테슬라의 EPS도 내년부터는 이런 강력한 반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만 보기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2026년은 테슬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의 첫 번째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 로보택시는 핸들과 페달이 없을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어닝콜에서도 얘기를 해줬죠. 이 사이버캡은 핸들과 페달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옵티머스도 생산을 스타트를 하고요. 테슬라만을 위한 AI 칩 AI5도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옵티머스의 AI 능력은 더욱더 출중해질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기존 오래된 팬들에게도 의리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가 되면 기존 구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드웨어 3를 탑재한 차량을 위해서 V14 라이트, FSD 라이트 버전을 출시할 예정에 있어요. 어쨌든 V14니까 성능은 탁월하겠죠.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더욱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캡이 나오면 더욱더 빠르게 확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이러한 신규 성장 산업은요, 탁월한 현금 보유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는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컸어요. 현재 각각 테슬라 매출액의 12%, 12%, 둘이 합쳐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커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부분을 살펴보면 3.42 빌리언이 나왔는데요. 뭐 우리 돈 5조 원 정도 매출액을 만들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프로 살펴보면 자, 이제 에너지 매출액, 즉 ESS 메가팩으로 대표되는 이 에너지 매출액이 이제 3단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1단계 매분기 0.8빌리언 정도였다라고 하면 2단계 2.6빌리언 수준까지 올라왔고 3단계는 3.4빌리언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매 2년마다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고무적인 부분은 아직도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분기 12.5기가와트시를 실제 실행을 하면서 즉 뭐 설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행하면서 3.4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현재 분기 맥스 캐파는 20기가와트시라고 볼 수 있어요. 라스록 공장 10기가와트시, 상하이 공장 10기가와트시, 연 캐파가 40기가와트시니까 분기 캐파가 10기가와트시, 10기가와트시 두 개 더하면 20기가와트시죠. 자, 그러니까 아직도 2배 정도 더 성장할 룸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 매출액이 한 6빌리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 내년이 되면 분기당 매출액이 6빌리언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에너지 매출액이 2배 올라가며 20%가 넘는 비중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 부분의 마진율이 거의 3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캐시카우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괄목할만한 부분은 서비스 부분이죠. 이 서비스 부분이 에너지 부분보다 오히려 매출액이 더 높았어요. 서비스 매출액은 3.5 빌리언이 나왔는데요.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주죠. 이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의 증설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설비가 증설이 없으면 이렇게 플랫하다가 설비 증설이 완료가 돼서 매출액이 반영이 되는 순간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인데 서비스는 다릅니다. 서비스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스멀스멀 확장을 하고요. 로보택시 사업은 이제 시작을 했죠. 로보택시 사업도 네트워크를 늘려가면서 스멀스멀 성장을 할 건데 어느 한순간 티핑 포인트가 올 거예요. 로보택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이 서비스 매출액 역시 천천히 증가하다가 S자 곡선을 그리면서 크게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겠죠. 서비스 부분의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렇게 성장률의 하락이 있었어요. 기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초반에는 슈퍼차저를 굉장히 많이 건설을 하면서 성장률이 높았겠지만 어느 정도 슈퍼차저 설치가 끝나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올해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다시 한번 25%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아무래도 슈퍼차저를 다른 브랜드에게도 개방을 했죠. 그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로보택시 수입도 이제 플러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 증가는 애플이 앱스토어로 실제로 돈을 벌듯이 테슬라도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테슬라는 매 분기 현금 보유량을 지속 늘리면서 계속해서 최대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는 가운데 이 AI 기술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현금이 많으니까 자, 기술이 완성되면 대량 생산을 빠르게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년 전 애플을 못 담았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를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어닝콜에서도 얘기를 해주었죠. 테슬라의 목표는 앞으로 생산량을 가능한 빠르게 확대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빠르게 확대해야만 하느냐?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 거의 눈앞에 다다랐기 때문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미 FSD 버전 14가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AI 컴퓨팅 파워를 계속 확장을 하면서 최고의 안전적인 자율주행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자, 완전 자율주행 달성. 아무래도 내년 사이버캡이 2분기부터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3, 4월이 되면 완전 자율주행 달성을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후죽순 테슬라 차량을 찍어내면서 확장을 시도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제 차가 너무 좋아져서 운전 중에도 계속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만지면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편하게 자동차에서 휴대폰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진정한 킬러 앱이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는 모든 사람이 다 사고 싶을 거예요. 자, 솔직히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전을 즐기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볼 수 있겠고, 대다수는 운전 중에 딴짓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딴짓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테슬라만 유일하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겠죠. 자, 이렇게 월가가 주저할 때 테슬라를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근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은 올해 5번째 매매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한 달에 8,000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정말 재밌고 편안한 테슬라 투자, 미국 주식 투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트라운TV 멤버십 가입은요, 아트라운TV 유튜브 홈화면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